캐나다 정부가 해외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다음 달부로 완화할 전망입니다. 패티엘드 연방보건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들의 해외 입출국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호텔 격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경 봉쇄 완화 방침을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경 봉쇄 완화 조치의 첫 번째 단계로 2차 백신까지 접종한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단 이들은 백신 접종을 다 마쳤더라도 캐나다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1일에서 3일간 자택 격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치 역시 그대로 시행됩니다. 백신 접종의 경우에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14일 또는 그 이상 전에 마쳤어야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2회 복용량을 모두 투여한 캐나다 국민에게만 적용되며 관광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민 이외의 비시민들을 위한 추가 완화 사항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완화 조치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확진자 수와 병원 수용량 그리고 백신 접종률과 같은 요소들이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일 기준 1,271명이며 1차 백신 접종률은 63%, 2차 백신 접종률은 8.5%입니다. 정부는 1차 백신 접종 인원을 75%, 2차 백신 접종 인원을 20%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밴쿠버 조선일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니토바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복권을 도입합니다. 브라이언 팔리스터 매니토바 수상은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190만 달러를 투자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월 2일까지 최소 1회차 접종을 마쳐야 하며 9월 6일까지는 2회차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백신 접종자는 자동으로 복권 추첨 대상이 됩니다. 복권 추첨은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매 추첨마다 위니펙 보건지역에서 총 3명 그리고 나머지 4개 보건지역에서 각각 1명이 당첨되고 각 당첨자는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복권 추첨도 2번 진행되는데 총 20명의 청소년이 2만 5천 달러 상당의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팔리스터 수상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사태를 최대한 빨리 극복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백신 복권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주민이 신속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8일 기준 매니토바의 백신 접종률은 57.6%로 캐나다 평균 접종률인 6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규 평균 확진자 수는 BC보다도 높은 2,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니토바 당국은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시 어떠한 보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시각으로 고심해오고 있었습니다. 매니토바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와 기관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이 백신 복권을 도입한 가운데 뉴욕은 백신 접종자에게 공연이나 야구장 티켓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 홍콩의 한 부동산 기업은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아파트나 호텔 이용권 등의 경품을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대가 국내 최고 대학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코아쿠아럴리 시먼스가 8일 발표한 2022년 세계대학 순위 결과 토론토대는 26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평가됐습니다. QS 대학 평가는 총 6가지의 지표인 학술 학교 평판과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 그리고 논문 피인용 횟수와 졸업생 평판, 또 외국인 교수 비율과 유학생 비율 등을 토대로 조사하며 올해 순위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1,300곳의 대학이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토론토대는 100점 만점에 85.3점으로 평가됐는데 학술 학교 평판 부문과 졸업생 평판 부문에서 특히 점수가 좋았습니다.
토론토대의 교육 관련 학과는 세계에서 3위로 평가받았으며 도서관 정보관리학과와 스포츠 관련 학과도 세계 탑5 안에 들었습니다. 맥길드는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하여 토론토대를 바짝 잇는 27위에 올랐는데 유학생 비율과 졸업생 평판 부문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광산공학과는 세계 4위 수준이었습니다. UBC는 1년 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46위에 자리하며 캐나다 3개의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 50위 안에 들게 됐습니다. UBC는 학술학교 평판 부문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지리학과, 스포츠 관련 학과, 그리고 광산공학과가 세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BC주에서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은 SFU로 외국인 교수 비율과 유학생 비율 부문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아 작년 순위보다 25단계 오른 298위에 올랐고 빅토리아대는 334위로 36계단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MIT는 QS 선정 10년 연속 세계대학 1위에 올랐으며 그 뒤로는 옥스포드대와 스탠포드대, 케임브리지대, 하버드대 순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밴쿠버시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 서비스로 온라인 중후범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8일 밴쿠버 경찰청 웹사이트에는 온라인으로 중후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 펀자브어, 그리고 필리핀어와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온라인 중후범죄 신고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밴쿠버시에서 발생한 중후범죄 신고 시 중국어로만 언어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밴쿠버 내 다양한 인종이 언어 장벽에 부딪힐 일 없이 인종차별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동양계 변호사가 중후범죄 신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결과입니다. 밴쿠버에서 나고 자란 스티븐 응 변호사는 최근 밴쿠버에서 동양인 중후범죄를 직접 겪은 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어려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신고를 위해 전화로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중국어로 된 온라인 신고 양식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응 변호사는 이러한 신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몇 주간 사람들을 모아 VPD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VPD는 지역사회에 귀를 기울여 이러한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VPD는 웹사이트에 중후범죄에 따른 안전상의 위험이나 용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및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